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8일 내린 폭우로 인해 서천군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휘어진 가드레일과 무참히 뽑혀나간 다리 난간. 그 아래로는 추락한 시내버스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오후 3시 35분경 서천군 종천면 신검교에서 판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서천여객 시내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다리 및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 64살 이모 씨와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1살 신모 씨가 사망했고 운전기사 등 5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당시 신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 당시 현장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희도 이제 꺼내봐야 차를 꺼내서 비디오 파악을 해봐야지만 질질만 미끄럽다고 했으니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정작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승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난달 14일 막을 내렸던 제3회 해랑달랑 어울제, 그 결과보고회가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방문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회 해랑달랑 어울제. 31일 있었던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2만 9천여 명이 다녀간 방문객의 주 연령층은 30, 40대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장을 찾은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장안 송림리와 해양생물자원관이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입니다. 자연 환경이나 이렇게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계돼서 뭐 송림리 숲이나 바닷가까지 갯벌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만 한 군데씩만 존재한 먹거리 부스와 특산품 판매 부스, 그리고 맛집 등을 홍보하는 공간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장안 주민들의 행사가 빠져 지역 홍보와 특산품 판매 등이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 주민들 참여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안 주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으면은 어떤 지역 홍보나 뭐 특산품 선전이나 이런 거에서도 지역 홍보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었을 텐데. 또 모니터링의 내용으로는 방문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 20분 간격마다 장항에서 오가는 셔틀버스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시장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 시너지가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은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고 셔틀버스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이 지역 주민하고 좀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해서 조금 지역 주민을 같이 끌어들이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기차역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홍보 같은 걸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바로 기차 타고 와서 생태원에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좀 이용하게끔 이렇게.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 셔틀버스를 이용해 장항 내 음식점과 관광지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30, 40대뿐만 아니라 40, 50대 장년층의 즐길 거리, 더욱 확대된 어촌계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휠체어 유모차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결과보고회를 통해 관광객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난 제3회 해랑달랑 어울제 축제. 아쉬움도 많았던 만큼 면밀한 보완을 거쳐 서천의 명실상부한 생태축제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예산 덕산 리솜캐슬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 경제와 복지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내 전체 사업체의 9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창출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경영 활성화 방안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천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15일간의 제26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의원 제출한 건 4건, 2017년도 예비지출 승인안 등 군수 제출한 건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실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과 서천군과 군산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사후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천사랑 시민모임은 9일 서천문화원에서 코하루 천년가 공동주택 부실공사 및 자지유출 비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천사랑 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코하루 천년가 신축공사의 부실공사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위를 밝히고 향후 서천군민 1,200여 명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과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않기 위한 공공의 목적과 특히 올 4월까지 근무한 코하루 천년가 이병선 감리사는 공사 현장에서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부실공사가 시작됐다며 지하수 유출로 인한 녹발생 및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 기초공사 부근 균열 및 훼손 가능성을 설명하며 부실공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천사랑 시민모임은 공사 현장의 철근 도난 사건과 부실공사 건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서천 군민들은 수혈용 혈액이 필요하면 군산 혈액공급소에서 100%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산 혈액공급소가 효율성이 저조해 2016년 하반기부터 축소 운영을 해왔고 최근에는 폐쇄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5개 혈액공급소 중 하나인 대한적십자사 군산혈액공급소. 2010년부터 문을 열어 군산과 서천 장항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1시간 이내에 운반하고 24시간 혈액을 공급하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군산혈액공급소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효율성이 떨어져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혈액공급소의 지난해 혈액공급량을 살펴보면 군산은 8,800유닛, 천안 11만 5천, 진주 6만 7천, 강릉 4만 250, 포항 3만 6,900유니트로 혈액 공급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 때문에 군산 혈액공급소는 야간과 휴일에는 문을 닫는 실정이고 근래에는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혈액 공급 업무를 위탁하거나 전주에 위치한 전북혈액원에서 직접 혈액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방법은 이제 저희가 24시간 혈액원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의료기관 공급소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 공급소가 폐쇄하면 위급한 환자들은 제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 관내 병원과 서천군의회도 혈액공급소 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해병원 등은 혈액 출고를 군산혈액공급소에서 100% 받고 있는 실정, 2016년에는 383유닛, 2017년에는 482유닛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원하는 혈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재정이나 인력, 시간, 신선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천군의회에서도 군산혈액공급소의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그런 반대 건의문을 하고 군산시와 좀 공동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서 존치될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도록. 폐쇄 위기에 직면한 군산혈액공급소. 서천은 혈액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SBN 뉴스 황정원입니다. 서천군은 9일 서천특화시장 광장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서천군 농상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농업인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과 지역을 대표하는 모식떡 등 300여 종의 다양한 농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과 쌀 음식 나눔 행사가 이어졌으며 노래자랑과 어울림 한마당이 함께 진행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천구는 9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8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진로박람회에는 관내 8개 학교 4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교육지원청과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진로 여건을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선거 체험과 청소년 알바 등 2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업인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 소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천구는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3일까지 축산물 유통 분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 위변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기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포장 처리업과 식육 판매업 등 관내 제조가공 유통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원산지 및 등급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수거해 이물질과 식중독균 및 탄후 유전자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서천구는 이하복 고택 전시관을 국내 첫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하복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설립한 동강중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 및 교가 제창의 시간, 도삼도암 무용단과 가야금 병창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기산면 이하복 고택 옆 지하 1층에 전체 면적 357.44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전통 농가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태극기와 노수로 등 유물 총 1,476점을 소장하고 약 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